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현 시니어들은 고교 시절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학생들은 약 1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았고, 또 일부 고등학교들은 성적표에 A, B, C 같은 레터 그레이드를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과외활동 범위는 크게 축소가 되었고, 또 많은 대학들은 SAT나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입시 정책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전통적인 조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버렸습니다. 대신 많은 대학들은 시험 점수 제출을 원하는 학생만 점수를 내도록 하는 옵셔널 정책을 앞다투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립대 시스템인 UC의 경우 아예 표준시험 점수를 받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팬데믹 전부터 대학들은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었고, 이제는 확실히 테스트 옵셔널 정책이 확대된 상황에서 SA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에세이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공을 들인다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세이 작성을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미루다가 12학년 가을학기 시작 후에 에세이 토픽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AP 과목을 4개에서 6개씩 택하고 해오던 과외활동과 봉사활동도 그대로 하고 대입 원서와 재정보조 신청서인 팹사까지 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기가 12학년입니다. 11학년 때처럼 바쁜데 여기에 대학 입시까지 추가되는 시기가 바로 시니어 해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자신이 쓴 에세이를 읽어보고 다듬으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늦어도 11학년 직후에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에세이 작성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2020년 가을에 대학 신입생이 된 한 한인 학생은 12학년 때 에세이를 쓸 시간이 없어서 원했던 만큼 많은 대학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에세이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고유의 개성과 괴짜스러운 면모를 에세이를 통해 부각을 시킨다면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세이의 소재를 브레인스토밍 할 때, 즉 어떤 토픽으로 글을 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것을 고찰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내가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입학사정관들도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캠퍼스를 꽉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별난 학생,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학생, 독특한 개성을 갖춘 학생을 찾습니다. 입학사정관들도 사람입니다. 에세이를 읽을 때 지원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평범한 스토리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세이 하나하나를 접할 때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남들이 다룰 법한 뻔한 내용의 에세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비즈니스 스쿨에 가고 싶은지 그저 평범하게 기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에세이에 쓰고 싶은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가? 내가 심취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가 있는가? 나는 왜 그 사건이나 시기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을 에세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남들이 A라는 길로 갈 때 나는 B라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괴짜스러움입니다. 세 번째는
팔방미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뛰어난 성적과 양질의 추천서가 출발선이나 다름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저것 다 잘하는 학생보다는 어딘가 뭐가 나 있는 학생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도 물론 큰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밍숭맹숭한 색깔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어서 개인의 개성이나 색깔이 잘 드러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더 유리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과외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스테이트 또는 내셔널 수준의 성과를 냅니다. 큰 상을 받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교사들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추천서에서 교사가 나의 27년 교사 인생 동안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과나 좋은 추천서가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세이를 통해서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